퇴직연금 세액 공제 한도가 이제 900만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매달 75만 원씩 예. 뭐 어떻게 재테크를 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포트폴리오를 제안해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 투자 경험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요. 내가 뭐 투자 경험도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리스크의 수용도 나는 뭐 원금이 깨지는 거를 사면은 밤에 잠을 잘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뭐 수익도 수익이지만 뭐 잠 못 자서 몸이 아프면 또 돈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투자 경험과 자기 리스크의 수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거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걸 전제로 했다 가정하고 이제 내가 그리고 이제 투자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분들은 사실 알아서 하시면 돼요. 뭐 그런 분들이야. 뭐 제가 굳이 뭐 저 같은 사람 말 듣지 않더라도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좀 평균적인 사람들 우리가 이제 보통한 사람들 아니면 조금 알긴 아는데 초보자이신 분들은 저는 가장 사실은 좋은 방법은 시장 자체를 사는 겁니다. 왜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제가 이건 시장 자체를 사는 거는 우리가 상품명으로 S&P 500으로 돼 있어갖고 상품처럼 들리지만 사실 엄밀하게 하면 그건 상품이 아니에요. 그냥 시장을 내가 사는 거죠. 자본주의의 시장을 사는 거예요. 그 가장 성공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미국이란 나라를 대표하는 500대 기업을 사게 되면 이게 S&P 500이라는 인덱스가 미국 전체 주식시장 토탈 전부 다 해놓은 인덱스도 있어요. 미국에 이제 VO라고 그런 그러니까 VTI인가 뭐 그런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한 거죠. 근데 S&P 500은 500개만 한 거지만 전부 다 한 거와 거의 차이가 거의 10%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S&P 500이 100% 시장은 아니지만 시장 전체를 사는 효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동성도 좋고 500대 기업이니까 하는 거고. 근데 왜 이거를 먼저 이런 거를 접근하셔야 되냐면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를 반영하는 시장 자체는 우상향하게 돼 있거든요. 굴곡은 있지만. 왜 우상향을 하느냐? 당연한 거죠. 일단 기업의 이익이 늘고요. 그리고 기업이 배당을 주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란 요소와 배당이란 요소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올라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실제로 이것만큼은 오르고요. 우리가 거의 역사적으로 쭉 보게 되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200년간 그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데이터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뭐 S&P 500 아니면 시장 전체를 가졌을 때 그게 연 6에서 한 8% 정도 나왔다라는 역사적인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세계적인 투자가들도 사실은 이 시장 전체를 사는 전략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제 그 찰리 먼거가 그 대주주로 있는 데일리 저널이라는 LA에 있는 그 법률 신문사가 있는데 저도 그 인터뷰 기사 보면서 참 재밌게 읽었던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데일리 저널 그 회사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마치 우리나라처럼 미국은 이제 개별 종목도 할 수 있거든요. 퇴직연금 제도 우리나라랑 달리. 근데 거기서 상품은 딱 하나만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왜냐면 버크셔 해더에 살 수도 있거든요. 데일리 메일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네 데일리 저널도 살 수가 있어요. 미국 애들은. 우리랑 달리. 근데도 그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상품 하나밖에 가입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S&P 500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찰리 먼거 같은 대가들도 이 시장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인들이 오래 투자하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물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기업의 이익과 배당금이 늘어나는 것만큼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게 굴곡은 존재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늘고 배당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자본주의의 주식 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베팅하는 거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당 성장하는 이런 요즘 그런 류의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뭐 제가 상품 추천 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도 뭐 그 배당 성장형 ETF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요즘. 이런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어떤 기업이 매년 배당금을 늘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기업이 매년 배당금을 늘립니다. 그리고 내가 늘린 배당금을 내가 재투자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배당을 내가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배당을 재투자하니까 이 자체로 복리 효과가 한번 발생하죠. 그럼 내가 넣은 돈에 또 배당금이 매년 증액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의 수레바퀴가 두 바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당 성장주라는 게 성장 형태의 자산이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아주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는 이제 뭐 50년 이상 배당금이 성장한 기업이 배당 킹 이러죠. 50년간, 여러분들 50년간 배당금을 매년 늘리는 게 아무 기업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어렵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5년 이상 늘린 거를 이제 우리가 뭐냐면 배당 귀족. 네. 예. 그 다음에 10년 이상 늘리면 이제 배당 유망주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 늘리고 있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기적으로 시장마다 테마가 있는 거죠. 각광을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AI 각광을 가질 때도 있었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중에서는 HBM 이런 것이 뭐 각광을 받기도 하고, 뭐 AI 각광을 받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뭐 유가가 오르면 뭐 정유주들이 각광받고 그러는데, 뭐 이런 거를 다 이럴 때 이런 것이 들어오를 겁니다. 들어오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배당을 10년 이상 꾸준히 증가시키는 자산은 여러분들께서 연금 투자의 성격이 굉장히 적합하다. 장기적 인플레이션 해지하면서 필요하면 내가 나중에 요즘 월배당도 많이 만들고 빼서 쓸 수도 있고 배당을 재투자할 수도 있고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좀 아주 높은 편이 아니고 물론 이것도 많이 떨어지게 합니다. 이런 자산을 기본으로 해서 저는 하는 것이 경험이 많지 않으시거나 좀 평균적인 투자자분들은 좀 저는 오히려 이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섞는 거죠. 이게 이제 많이 쓰는 기본적인 전략 개념이 핵심 위성 전략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S&P 500 같은 시장에 투자하는 거나 배당 성장률을 넣고 일본 내가 테마를 섞는 거죠. 아, 내가 보기에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뭐 은행주 같은 경우가 너무 규제가 심해서 너무 나쁜데 은행주 평균 배당률이 7, 8% 나오니까 이게 뭐 언젠가 오르지 않겠어? 완전 배당 먹고 버티지. 그걸 내도 이렇게 섞을 수 있겠죠. 아니면 아니야 나는 지금 여전히 AI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내가 한 60 정도는 이런 배당 성장이나 S&P 500가 같은 이런 시장에 투자하는 거 그걸 좀 섞는 데가 또 이런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야, 그다음에 AI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미국의 뭐 7대 매그니피센트인가요? 7대 대장주가 뭐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이 기업들은 돈을 너무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극화된 거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이런 판단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섞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핵심 위성전략 이렇게 섞을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이런 거 좀 어려워나 이러신 분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시장을 사시고 배당 성장하는 이런 컨셉을 가진 자산들을 소유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속편한 방법이고 또 여기 플러스 좀 더 하자고 그러면 요즘은 이제 채권도 연금매입에 살 수 있거든요. 뭐 한 5% 이상은 나오니까 뭐 내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런 자산과 내가 채권 자산을 섞어서 운영하겠다. 지금은 금리가 높으니까 이렇게 짜도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이 맞는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로 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거 외에는 하나에다 몰빵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뭐 한 상품을 더 적립식으로 놓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뭐 테마형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 변동성이 심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좀 몇 년간 마음고생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비중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들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월 배분형 상품 대표적인 것이 이제 ETF죠. 월 배분 ETF인데 우리 월 분배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분배형의 투자에서 여러분 먼저 고려하실 건 수익률도 수익률인데 분배금의 원천이 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임대료냐, 리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뭐 많이 투자하신 맥커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임대료가 기반이 되는 일종의 자산이죠. 그 다음에 뭐 이자냐, 뭐 채권형 ETF 같은 경우는 이자를 기본으로 하고 물론 매매 차익도 있을 수가 있죠. 채권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니까 이자 플러스 매매 차익인데 그래도 이자를 많이 생각하시죠 하시는 분들이. 그다음 배당이냐, 요즘 뭐 인기가 있는 월 배당형 ETF 같은 많이 나온 게 배당인 거고 요즘 뭐 또 미국의 제피 그래가지고 유명하잖아요. 네. 한국에도 이제 뭐 그런 나스닥 100 커버드 콜 형태로 만들어서 한 기존 플러스 뭐 한 10% 더하면은 거의 한 9에서 10% 나오죠. 물론 이것은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크게 보면 이제 임대료가 원천이냐, 이자가 원천이냐, 배당이 원천이냐, 커버드 콜을 배당과 섞은 게 원천이냐, 이 정도로 구분이 돼요. 그럼 여기서 그럼
보통 그러죠. 어떤 게 제일 좋아요? 그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음. 항상 세상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만 잘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쉽겠습니까? 근데 바뀌려면 그 한 가지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한 가지만 해서 바뀔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이 한 가지로 시작을 해서 한 가지가 더 나아져서 또 다른 걸 한 가지를 이렇게 하면 서서 인생이라는 것도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인생은 그래서 바뀌어 나가겠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선형식이 아니라 비선형식으로 이렇게 복리식으로 드라마틱하게 바뀌어 나가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있자는 이런 임대료와 지금 리츠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오는 거는 거의 뭐 10%, 뭐 8%, 6%, 5% 이렇게 나오거든요. 쭉. 뭐 커버드 콜 전략도 지금 뭐 많이 나오는 것은 뭐 이게 뭐 시점마다 늘 다르지만 뭐 10% 전후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근데 또 단점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떨어지면 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여러 유형의 다행히 ETF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연금에서 다 담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조합을 해서 내가 적정 수익률을 조합해 나가고 변동성을 줄여 나가는 이런 식으로 좀 그 조합해 나가는 능력들을 여러분들께서 키우시는 게 저는 앞으로 중요한 것 같고 나 이런 게 전부 다 싫다 복잡하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몇 개 고르셔서 그냥 적립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신다면 이런 그 분배금의 원천을 이해하고 이걸 통한 내가 조합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수익률을 만들기 위한 조합을 해나가는 방식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솔루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것, 내 능력에 맞고 내 형편에 맞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고 하시고 다행히 이제 요즘 뭐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 경쟁자인 회사들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상품도 너무 설명 꼼꼼하게 잘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그건 보시고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 정도는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